일장 경로당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비밀. 여러분, 혹시 70대 할머니가 젊은 남자와 불륜을 저지른다면 어떤 기분이 드실까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여러분의 상상을 뛰어넘는 충격적인 실화입니다. 경로당에서 벌어진 이 사건을 듣고 나면 우리 주변의 어르신들을 보는 시각이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2024년 봄, 부산 해운대구에 위치한 바다뷰 경로당에서 벌어진 이 사건의 주인공은 72세 송미란입니다. 송미란은 경로당에서 누구나 부러워하는 부잣집 할머니였어요. 남편이 건설업으로 큰 돈을 벌어서 강남에 아파트 5채를 소유하고 있었거든요. 매일 택시를 타고 경로당에 오는 송미란의 모습은 다른 어르신들의 시샘을 사기에 충분했습니다. 송미란은 매일 아침 8시 반에 정확히 경로당에 도착했어요. 머리는 항상 미용실에서 파마한 상태로 단정했고 옷차림도 백화점에서 구입한 고급 브랜드만 입었습니다. 특히 송미란이 착용한 진주 목걸이와 금반지들은 경로당 내에서 화제가 될 정도였어요. 다른 할머니들이 마트에서 산 저렴한 옷을 입고 있을 때 송미란만큼은 늘 우아하고 세련된 모습이었거든요. 그런데 송미란에게는 남들이 모르는 비밀이 있었어요. 바로 경로당 청소를 담당하는 36세 강민준과의 은밀한 관계였습니다. 강민준은 키가 175cm에 날씬한 몸매를 가진 수더분한 인상의 남자였어요. 아내와 이혼 후 혼자서 2아이를 키우며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었거든요. 강민주는 매일 새벽 5시에 경로당에 나와서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바닥 걸레질부터 화장실 청소, 창문 닦기까지 모든 일을 혼자서 해냈어요. 강민준의 월급은 120만 원 정도였는데 이 돈으로 아이들의 학비와 생활비를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강민주는 오후에는 다른 곳에서 아르바이트를 더 해야 했어요. 송미란이 강민준을 처음 본 건 석 달 전이었습니다. 강민준이 경로당 화장실을 청소하는 모습을 본 송미란은 그의 성실한 일하는 모습에 마음을 빼앗겼어요. 특히 강민준이 땀을 흘리며 걸레질하는 모습에서 묘한 남성미를 느꼈습니다. 송미란의 남편은 75세로 이미 기력이 쇠해져서 남편다운 모습을 찾아보기 어려웠거든요. 송미란은 처음에는 강민준에게 음료수나 빵을 사주는 것으로 시작했어요. 편의점에서 구입한 커피나 샌드위치를 건네며 자연스럽게 접근했죠. 강민준은 처음에는 고맙다며 정중하게 받았지만 점차 송미란의 진짜 의도를 눈치채기 시작했습니다. 송미란의 관심은 갈수록 노골적이 되었어요. 경로당이 비는 오후 시간을 이용해서 강민준과 단둘이 있으려고 했고 강민준의 팔을 스치며 지나가거나 일부러 가까이 다가가서 말을 걸었습니다. 심지어는 강민준이 높은 곳을 청소할 때 사다리를 잡아주겠다며 뒤에서 강민준의 허리를 받치기도 했어요. 강민준은 당황스러웠지만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송미란이 경로당 이사장과 가까운 사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만약 송미란이 불쾌해한다면 일자리를 잃을 수도 있었어요. 그래서 강민준은 송미란의 행동을 애써 무시하며 자신의 일에만 집중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송미란의 유혹은 점점 더 강해졌어요. 어느 날은 강민준이 청소하는 곳마다 따라다니며 개인적인 이야기를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강민준의 이혼 사유부터 아이들 학교 생활까지 세세한 것들을 캐물었어요. 송미란은 강민준의 어려운 처지를 알게 되자 더욱 적극적으로 접근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은 지난주 목요일 오후였습니다. 경로당에 아무도 없는 시간, 송미란은 강민준이 창문을 닫고 있을 때 뒤에서 다가갔어요. 송미란은 강민준의 등에 손을 올리며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그의 힘든 생활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강민주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봤는데 송미란의 얼굴이 바로 코앞에 있었어요. 송미란은 평소보다 진한 화장을 하고 있었고 값비싼 향수 냄새가 진하게 났습니다. 강민준이 물러서려고 하자 송미란이 그의 팔을 붙잡았어요. 송미란은 강민준의 손을 잡고 자신의 뺨에 가져다 댔습니다. 70대가 넘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송미란의 피부는 고급 화장품 덕분에 여전히 부드러웠어요. 강민주는 완전히 당황했지만 송미란의 간절한 눈빛을 보니 거절하기가 어려웠어요. 더욱이 송미란이 강민준의 아이들 학비 걱정에 대해 언급하며 도움을 주겠다고 제안하자 강민준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현실적으로 생각해보니 송미란의 도움이 절실했거든요. 송미란은 강민준을 경로당 안쪽 사무실로 데리고 갔어요. 사무실에는 작은 소파가 있었는데 송미란은 강민준을 소파에 앉히고 자신도 바로 옆에 앉았습니다. 둘 사이의 거리는 거의 없었어요. 송미란은 자신의 외로운 마음에 대해 털어놓았습니다. 남편이 자신을 여자로 보지 않고 그냥 집안 살림만 하는 존재로 여긴다며 서러워했어요. 송미란은 강민준의 팔을 잡으며 자신의 가슴에 기대게 했습니다. 강민준은 송미란의 체온과 향수 냄새에 어지러워했어요. 송미란은 강민준의 목덜미에 입을 가까이 대고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자신을 진짜 여자로 봐달라는 간절한 부탁이었어요. 강민준의 심장은 빠르게 뛰고 있었고 송미란의 손이 강민준의 가슴팍을 어루만지기 시작했어요. 바로 그때 사무실 문이 갑자기 열렸습니다. 문을 연 사람은 경로당에서 가장 성격이 고약하기로 유명한 75세 박말순이었어요. 박말순은 평소에 송미란의 부유한 생활을 질투하며 온갖 뒷담화를 퍼뜨리는 악역이었습니다. 어머나, 이게 뭐야? 박말순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사무실에 울려 퍼졌어요. 송미란과 강민주는 깜짝 놀라며 서로에게서 떨어졌지만 박말순은 이미 모든 걸 다 본 상태였습니다. 박말순의 눈에는 악의가 가득했어요. 평소 송미란을 못마땅해 하던 박말순에게는 절호의 기회가 온 거였거든요. 박말순은 일부러 목소리를 크게 내며 송미란을 비난했습니다. 70 넘은 할머니가 젊은 남자와 그런 짓을 한다며 혀를 찼어요. 송미란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서 변명했지만 박말순은 비웃음을 지었습니다. 강민주는 당황해서 사과하며 사무실을 나가려고 했지만 박말순이 길을 막았어요. 책임을 져야 한다며 협박조로 말했습니다. 송미란은 박말순에게 애원하듯 부탁했어요. 이 일을 비밀로 해달라며 무엇이든 해주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박말순의 눈에는 이미 복수의 불길이 타오르고 있었어요. 박말순은 송미란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조건이 있어야겠다고 말했습니다. 박말순의 목소리에는 교활함이 묻어나고 있었어요. 평소 송미란이 자신을 무시했던 것에 대한 복수를 할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했거든요. 그 순간 경로당 밖에서 다른 어르신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오후 프로그램에 참여하러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박말순은 씩 웃으며 오늘은 이만하고 내일 다시 이야기하자고 말하고 사무실을 나갔습니다. 송미란과 강민주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서 있었어요. 둘 다 박말순이 이 일을 어떻게 이용할지 두려웠거든요. 특히 송미란은 이 일이 남편에게 알려지면 어떻게 될지 생각만 해도 끔찍했습니다. 평생 쌓아온 명예와 재산을 모두 잃을 수도 있었어요. 강민준도 마찬가지로 절망적이었습니다. 이 일이 알려지면 경로당 일자리는 물론이고 다른 곳에서 일하기도 어려워질 것이었어요. 무엇보다 아이들에게 어떤 얼굴로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이장 박말순의 교활한 복수 계획.
그 다음 날 아침 송미라는 잠을 한숨도 자지 못한 채 경로당으로 향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택시를 타고 여유롭게 오던 송미란이었지만 이날은 마음이 너무 조급해서 걸어서 경로당에 갔어요. 송미란의 머리는 엉망이었고 화장도 제대로 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평소 완벽한 외모를 자랑하던 송미란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경로당에 도착한 송미란은 주변을 둘러보며 박말순을 찾았습니다. 박말순은 이미 경로당 구석 자리에 앉아서 다른 할머니들과 무언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박말순이 송미란을 발견하자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에는 승리감이 가득했어요. 박말순은 평생 송미란을 질투해왔던 여자였습니다. 같은 동네에 살면서도 송미란은 부유한 생활을 하고 자신은 남편이 일찍 돌아가셔서 국민연금으로 근근히 살아가고 있었거든요. 특히 송미란이 매일 새 옷을 입고 나타나고 비싼 가방을 들고 다니는 모습을 볼 때마다 박말순의 속은 끓어올랐어요. 박말순은 어제 본 장면을 생각하며 흐뭇해했습니다. 드디어 송미란의 약점을 잡았다고 생각했거든요. 박말순은 이미 머릿속으로 복수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송미란을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여겼습니다. 박말순은 먼저 경로당에서 가장 입이 가벼운 70세 최정자에게 접근했어요. 최정자는 소문을 퍼뜨리는 데 있어서는 경로당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정도였거든요. 박말순은 최정자를 조용한 곳으로 데리고 가서 어제 본 충격적인 장면에 대해 귀띔했습니다. 최정자의 눈이 동그래졌어요. 평소 고상한 척하던 송미란의 추악한 모습을 들은 최정자는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최정자는 즉시 이 소식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어 안달이 났어요. 하지만 박말순이 아직은 때가 아니라며 최정자를 진정시켰습니다. 박말순의 계획은 단순히 소문을 퍼뜨리는 것이 아니었어요. 송미란을 완전히 굴복시킨 다음에 원하는 것을 얻어내려고 했습니다. 박말순이 원하는 것은 송미란이 가진 경로당 내에서의 영향력과 돈이었어요. 송미란은 경로당 이사장인 82세 김 회장과 매우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송미란의 남편이 김 회장의 사업에 투자를 해줬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경로당 내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은 송미란의 의견이 크게 반영되었습니다. 박말순은 이런 송미란의 지위를 질투해왔던 거예요. 한편 강민주는 어제 일 때문에 완전히 패닉 상태였습니다. 밤새 고민한 끝에 경로당 일을 그만두기로 결심했어요. 하지만 당장 다른 일자리를 구하기도 어려웠고 아이들 학비는 어떻게 마련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강민주는 평소보다 일찍 경로당에 나와서 청소를 시작했어요. 어제의 일이 꿈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면서도 현실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강민주는 청소를 하면서도 계속 주변을 살폈어요. 혹시 어르신들이 자신을 이상하게 보는 건 아닌지 불안했거든요. 아침 9시가 되자 어르신들이 하나둘씩 경로당에 모여들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활기찬 인사와 웃음소리가 가득했을 경로당이 어딘지 어색한 분위기였어요. 송미란이 평소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난 것도 있었지만 박말순이 뭔가 심상치 않은 표정을 짓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박말순은 오전 10시쯤 송미란에게 다가갔어요. 다른 사람들이 보지 않는 구석진 곳으로 송미란을 불러냈습니다. 송미란은 마지못해 박말순을 따라갔어요. 두 사람은 경로당 뒤편 작은 정원으로 갔습니다. 박말순은 송미란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냉소적인 미소를 지었어요. 평소 당당하던 송미란이 초라하게 보였거든요. 박말순은 어제 본 장면을 자세히 묘사하며 송미란을 압박했습니다. 만약 이 일이 경로당 사람들에게 알려진다면
어떻게 될지 상상해 보라고 협박했어요. 송미라는 박말순 앞에서 완전히 굴복한 상태였습니다. 평생 남들보다 우월한 위치에 있다고 자부했던 송미란이었지만 지금은 박말순의 소나기에 있었어요. 송미란은 박말순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물어봤습니다. 박말순의 요구는 생각보다 구체적이었어요. 먼저 경로당에서 진행되는 모든 행사와 프로그램에서 자신이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송미란이 모든 것을 결정했는데 이제는 박말순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싶었던 거예요. 두 번째 요구는 돈이었습니다. 박말순은 매월 50만 원씩 용돈을 달라고 했어요. 국민연금만으로는 생활하기 어렵다며 송미란에게 경제적 지원을 요구했습니다. 송미란에게는 큰 돈이 아니었지만 박말순에게는 삶의 질을 크게 바꿀 수 있는 금액이었어요. 마지막으로 박말순은 송미란이 앞으로 경로당에서 자신에게 존댓말을 사용하라고 했습니다. 나이는 박말순이 3살 위였지만 지금까지 송미란은 박말순을 동등하게 대했거든요. 이제는 완전히 상하 관계를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송미란은 박말순의 요구를 들으며 분노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만약 이 일이 남편에게 알려진다면 이혼은 물론이고 재산 분할에서도 불리한 입장에 처할 수 있었거든요. 더욱이 동네 사람들에게 알려진다면 평생 고개를 들고 다닐 수 없을 것이었어요. 결국 송미란은 박말순의 모든 요구를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거든요. 박말순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송미란과의 대화를 마쳤어요. 드디어 평생 질투했던 송미란을 굴복시켰다는 성취감에 박말순은 우쭐해했습니다. 그 오후 경로당에서는 이상한 변화가 일어났어요. 평소 모든 일을 주도하던 송미란이 갑자기 소극적이 되었고 박말순이 적극적으로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어르신들은 이런 변화를 이상하게 생각했지만 정확한 이유는 알지 못했어요. 강민주는 이런 분위기 변화를 감지했지만 자신과 관련된 일인지는 몰랐습니다. 강민주는 그저 조용히 자신의 일만 하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송미란과 박말순의 시선이 계속 자신에게 향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녁이 되어 경로당이 문을 닫을 시간이 되자 박말순은 다시 한번 송미란을 불렀어요. 이번에는 강민준도 함께 불렀습니다. 세 사람은 경로당 사무실에 모였어요. 박말순은 강민준에게도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앞으로 자신이 부르면 언제든지 와야 하고 경로당 청소 외에 자신의 집 청소도 해달라고 했어요. 대신 추가 비용은 송미란이 지불하기로 했습니다. 강민주는 당황했지만 거절할 수 없었어요. 이렇게 박말순의 계획은 완벽하게 성공하는 듯 보였습니다. 송미란과 강민준을 모두 자신의 통제하에 두게 된 거였어요. 박말순은 이제 경로당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박말순은 한 가지를 간과했어요. 바로 송미란이 그렇게 쉽게 굴복할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송미란은 겉으로는 박말순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척했지만 속으로는 복수의 기회를 노리고 있었어요. 3장 송미란의 은밀한 역습. 박말순의 협박이 시작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송미란은 매일 굴욕적인 하루를 보내야 했어요. 박말순은 경로당에서 마치 여왕처럼 행세했고 송미란에게 이것저것 시키며 우월감을 만끽했습니다. 다른 어르신들은 갑작스러운 두 사람의 관계 변화를 이상하게 여겼지만 정확한 이유는 알지 못했어요. 송미란은 박말순 앞에서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지만 집에 돌아가서는 분노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70이 넘은 나이에 남에게 이런 굴욕을 당한다는 게 참을 수 없었거든요. 송미란은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복수를 다짐했어요.
송미란이 가만히 있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똑똑하고 계산적인 성격이었던 송미란은 박말순의 약점을 찾기 위해 조용히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했어요. 먼저 박말순의 과거부터 파헤쳤습니다. 박말순에게는 48세 아들 박성호가 있었어요. 박성호는 중소기업에서 과장으로 일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회사 내에서 문제가 생겼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송미라는 자신의 인맥을 활용해서 박성호가 다니는 회사에 대해 알아봤어요. 알고 보니 박성호는 회사 돈을 횡령한 혐의로 감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금액이 크지는 않았지만 발각되면 해고는 물론이고 법적 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박말수는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박성호가 어머니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아서 숨기고 있었거든요. 송미라는 이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자신의 남편 인맥을 이용했어요. 송미란의 남편이 건설업계에서 오랫동안 활동하면서 쌓은 네트워크는 상당했거든요. 송미란은 남편 몰래 그 인맥을 활용해서 박성호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박성호가 횡령한 돈으로 도박을 했다는 것이었어요. 박성호는 인터넷 도박에 빠져서 회사 돈까지 손을 댄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면 박말수는 완전히 망신당할 것이었어요. 경로당에서 항상 자신의 아들 자랑을 하던 박말순이었거든요. 송미라는 이 정보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했어요. 더 결정적인 약점이 필요했거든요. 송미라는 박말순의 개인적인 비밀을 찾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어요. 박말순에게는 숨겨진 과거가 있었습니다. 젊었을 때 박말순은 유명한 술집에서 일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것도 단순한 서빙이 아니라 손님들과 술을 마시며 접대하는 일이었습니다. 박말순은 이 사실을 평생 숨기고 살아왔어요. 더욱이 박말순은 그 술집에서 만난 남자와 불륜을 저질렀다가 임신을 했었습니다. 그 아이가 바로 박성호였어요. 박말순은 급하게 지금의 남편과 결혼해서 박성호를 정당한 자식으로 만들었던 거였습니다. 박성호 본인도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어요. 송미라는 이 모든 정보를 확인한 후 박말순과의 대결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성급하게 행동하지는 않았어요. 타이밍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송미라는 박말순이 자신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을 때 반격하기로 계획했습니다. 그 기회는 생각보다 빨리 왔어요. 경로당에서 가을 단풍 나들이를 계획하게 되었는데 박말순이 모든 것을 주도하겠다고 나섰습니다. 평소라면 송미란이 담당했을 일이었지만 이제 박말순이 자신의 영역이라고 주장했어요. 박말순은 나들이 계획을 세우면서 송미란을 자신의 심부름꾼처럼 부렸습니다. 버스 예약부터 식당 예약까지 모든 것을 송미란에게 시켰어요. 다른 어르신들 앞에서 송미란을 무시하며 우월감을 드러냈습니다. 송미란은 박말순의 이런 행동을 보며 복수의 때가 왔다고 판단했어요. 나들이 당일 송미란은 박말순과 단둘이 있을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단풍 구경을 하고 있을 때 송미란은 박말순을 조용한 곳으로 불러냈어요. 송미란은 차분한 목소리로 박말순에게 말했습니다. 박성호의 횡령 사건과 도박 문제에 대해 모두 알고 있다고 했어요. 박말순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습니다. 아들의 문제를 누가 알고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거든요. 송미라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박말순의 과거 술집 일과 박성호의 진짜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까지 꺼냈습니다. 박말순은 완전히 패닉 상태가 되었어요. 이 모든 비밀이 알려진다면 자신은 경로당에서 완전히 매장당할 것이었거든요. 특히 박성호의 출생 비밀이 알려진다면 아들의 인생까지 망칠 수 있었어요.
박성호는 지금까지 자신을 정당한 자식으로 알고 살아왔는데 갑자기 아버지가 다르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큰 충격을 받을 것이었습니다. 송미라는 박말순에게 선택권을 주었어요. 지금까지의 협박을 멈추고 원래대로 돌아가거나 아니면 모든 비밀을 경로당 사람들에게 폭로하겠다고 했습니다. 박말순은 떨리는 목소리로 용서를 빌었어요. 하지만 송미란의 복수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박말순이 지난 일주일 동안 자신에게 한 굴욕을 그대로 되돌려주고 싶었거든요. 송미란은 박말순에게 앞으로 자신에게 사과하라고 요구했어요. 그것도 다른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말이에요. 박말순은 어쩔 수 없이 송미란의 요구를 받아들였습니다. 나들이에서 돌아온 후 박말순은 경로당 사람들 앞에서 송미란에게 사과했어요. 지금까지 무례하게 대해서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른 어르신들은 갑작스러운 박말순의 태도 변화에 놀랐어요. 불과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송미란을 하대하던 박말순이 갑자기 사과하는 모습이 이상했거든요. 하지만 정확한 이유를 아는 사람은 송미란과 박말순뿐이었어요. 송미란은 박말순의 사과를 받으며 내심 만족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었어요. 송미란은 박말순이 다시는 자신을 건드리지 못하도록 확실히 못을 받고 싶었거든요. 송미란은 박성호에게 직접 연락했어요. 아들의 횡령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송미란의 남편 인맥을 통해서 조용히 문제를 덮을 수 있다는 거였어요. 대신 박말순이 앞으로 절대 자신을 괴롭히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박성호는 송미란의 제안에 감사해했어요. 어머니가 송미란과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송미란의 도움이 절실했거든요. 박성호는 어머니에게 송미란을 잘 모시라고 당부했습니다. 이렇게 송미란과 박말순의 갈등은 송미란의 완승으로 끝났어요. 박말순은 다시 조용한 경로당 할머니로 돌아갔고 송미란은 원래의 지위를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강민주는 여전히 어정쩡한 상태였어요. 강민주는 송미란과 박말순의 갈등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지만 자신과 관련된 일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어요. 강민주는 이 모든 일이 정리될 때까지 조용히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사장 충격적인 진실과 예상치 못한 결말. 박말순과의 갈등이 정리된 후 송미란은 다시 경로당에서 예전의 위치를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강민준과의 관계는 여전히 애매한 상태였어요. 송미란은 강민준에 대한 마음을 포기할 수 없었고 강민준도 송미란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때 경로당에 새로운 인물이 나타났습니다. 78세 이정남이었어요. 이정남은 최근에 이 동네로 이사온 독거노인이었는데 외모부터가 범상치 않았습니다. 키가 크고 단정한 모습에 옷차림도 세련되었어요. 무엇보다 이정남의 눈빛에는 젊은 시절의 매력이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이정남은 경로당에 나타난 첫날부터 여성 어르신들의 관심을 끌었어요. 특히 송미란에게 적극적으로 접근했습니다. 이정남은 송미란을 보자마자 아름다우시다고 칭찬하며 관심을 표현했어요. 오랫동안 남성의 관심을 받지 못했던 송미란은 이정남의 접근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이정남의 과거는 화려했어요. 젊은 시절 사업가로 성공했다가 부도를 당해서 모든 재산을 잃었다고 했습니다. 부인도 그때 떠나갔고 자식들과도 연락이 끊어진 상태라고 털어놓았어요. 이정남의 구슬픈 사연에 송미란을 비롯한 여성 어르신들은 동정심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정남에게는 숨겨진 정체가 있었어요. 이정남은 실제로는 전문적인 결혼 사기꾼이었습니다.
전국을 돌아다니며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여성 노인들을 타겟으로 삼아서 사기를 치는 것이 이정남의 직업이었어요. 이정남은 송미란이 부유하다는 정보를 미리 파악하고 접근한 거였습니다. 이정남은 송미란에게 접근하는 방법이 매우 교묘했어요. 처음에는 친구로 다가가면서 송미란의 마음을 열었습니다. 송미란의 외로움과 강민준과의 복잡한 관계를 파악한 이정남은 송미란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았어요. 송미란은 이정남과 대화를 나누면서 강민준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이정남이 자신과 비슷한 나이대의 성숙한 남성이었고 대화도 재미있었거든요. 강민준과는 나이 차이 때문에 어색했던 것과는 대조적이었습니다. 한 달 정도가 지나자 이정남은 본격적으로 송미란에게 구애를 시작했어요. 송미란에게 꽃을 선물하고 함께 식사를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송미란은 오랜만에 느끼는 설렘에 이정남의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두 사람은 경로당 밖에서 데이트를 즐겼습니다.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고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기도 했어요. 송미란은 이정남과 함께 있을 때 자신이 다시 젊어진 것 같은 기분을 느꼈습니다. 이정남은 점차 송미란에게 경제적인 도움을 요청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작은 돈부터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용돈이 부족하다거나 병원비가 필요하다는 핑계를 댔어요. 송미란은 이정남을 좋아했기 때문에 기꺼이 도와줬습니다. 그런데 이정남의 요구는 점점 커졌어요. 100만 원, 200만 원, 500만 원 단위로 돈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업을 다시 시작하고 싶다거나 투자 기회가 생겼다는 이유였어요. 송미란은 이정남을 믿고 계속 돈을 빌려줬습니다. 강민주는 송미란과 이정남의 관계를 지켜보며 불안감을 느꼈어요. 이정남이 뭔가 수상하다는 직감이 들었거든요. 강민주는 송미란에게 조심하라고 조언했지만 송미란은 강민준의 말을 질투로 받아들였어요. 이정남이 송미란에게서 빼낸 돈은 총 2천만 원에 달했습니다. 송미란에게는 큰 돈이 아니었지만 이정남에게는 상당한 액수였어요. 이정남은 적당한 시점에 사라질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이정남의 과거를 아는 사람이 경로당에 나타난 거였습니다. 70세 여성인 김순이였는데 김순이는 이정남에게 사기를 당한 피해자였어요. 김순이는 우연히 경로당에서 이정남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이 경로당에 나타났을 때 이정남은 당황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이정남은 현장에서 체포되었고 송미란은 충격에 빠졌어요. 자신이 사랑했다고 생각한 남자가 사기꾼이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거든요. 더 충격적인 사실은 이정남이 전국에서 수십 명의 여성을 상대로 같은 수법의 사기를 쳤다는 것이었습니다. 송미란은 이정남의 수많은 피해자 중 한 명에 불과했어요. 송미란의 자존심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송미란은 이정남에게 속았다는 사실보다 자신의 판단력을 의심하게 되었어요. 평생 똑똑하다고 자부했던 송미란이었는데 이렇게 쉽게 속았다는 것이 믿기 어려웠거든요. 송미란은 며칠 동안 경로당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강민주는 송미란을 걱정해서 집까지 찾아갔어요. 송미란은 강민준을 보자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강민준의 충고를 듣지 않은 것을 후회한다고 말했어요. 강민준은 송미란을 위로하면서 말했습니다.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중요한 것은 그 실수에서 배우는 것이라고 했어요. 강민준의 따뜻한 위로에 송미란은 마음의 안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송미란과 강민준의 관계는 새로운 국면을 맞았어요.
송미라는 강민준에 대한 감정이 단순한 욕망이 아니라 진정한 애정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강민준도 송미란의 진심을 이해하게 되었어요. 두 사람은 서로의 처지를 이해하고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나이 차이나 사회적 시선보다는 서로에 대한 진심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송미란은 강민준의 생활을 도와주고 강민준은 송미란의 외로움을 달래주기로 했습니다. 경로당 사람들은 처음에는 두 사람의 관계를 이상하게 여겼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두 사람의 진심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정남 사건 이후 송미란을 동정하는 분위기가 생겼거든요. 박말순도 송미란에게 조용히 사과했어요. 송미란이 어려운 시기를 보내는 것을 보고 미안한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두 사람은 완전히 화해하지는 못했지만 최소한의 예의는 지키기로 했습니다. 몇 개월 후 송미란과 강민준은 정식으로 동거를 시작했어요. 주변의 시선이 따가웠지만 두 사람은 서로만 있으면 행복했습니다. 송미란은 강민준의 아이들까지 돌봐주며 진정한 가족이 되어갔어요. 강민준은 송미란 덕분에 경제적 안정을 찾았고 송미란은 강민준 덕분에 외로움을 달랠 수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나이 차이는 40 가까이 났지만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은 진짜였어요. 경로당에서는 이들의 이야기가 전설처럼 회자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스캔들로 시작된 관계였지만 결국 진정한 사랑으로 발전했다는 것이었어요. 어르신들은 나이가 들어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송미란과 강민준을 통해 배웠습니다. 송미란은 이정남 사기 사건으로 2천만 원을 잃었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을 얻었다고 생각했어요. 바로 진정한 사랑과 가족이었습니다. 강민준과 그의 아이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돈보다 훨씬 소중했거든요. 이 이야기는 경로당뿐만 아니라 동네 전체에 알려졌어요. 처음에는 수군거렸던 사람들도 점차 두 사람의 진심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사랑에는 나이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였거든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재미있는 스토리로 찾아올게요.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